이혼 전문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쪽에 이러면 거의 뭐 이혼할 일이 없겠는데요? 내가 상대방한테 좀 더 배려하고 하는 그런 게 서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번엔 어디 가세요, 명절에? 명절에 저는 사이판에 갑니다. 이혼 사유로 충돌하지 않나. 그러게 이게 약간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이제 스탑 롤커론감이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변 하진 변호사. 최지은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민족 대명절 이제 추석을 다 보내고 이렇게 이제 뵙게 되는데 명절 끝나면 이제 약간 저희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혼이 이제 특수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혼 사건들이 이제 밀려 들어오는데 어때요? 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실제로 좀 이혼 사건이 많이 늘어나나요? 네, 실제로 설하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저도 체감적으로 이혼 상담도 많고 실제로 이혼 선임건도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통계적으로도 실제로 이혼율이 10% 정도는 증가를 한다고 10%? 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별로 안 많은데? 근데 이게 상담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아져요. 10%만 이혼율로 가는 거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상담 자체는 훨씬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평소에는 뭐 남편 고유의 문제라던가 하는 이유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명절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는 장인, 장모님이 어떻게 했는데 이게 이혼이 되나요? 라는 상담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뭐 그 하루 이틀이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뭐 문제가 많을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는 이게 하루 이틀 봐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쌓이고 쌓여왔던 문제가 명절에 이제 얼굴을 보고 폭발하게 되는 거죠. 변호사님은 명절 보내고 이혼하고 싶으신 적 없으신가요? 네, 아주. 제가 이혼을 많이 하는 변호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그쵸. 이혼을 아주 수백 가지 사이즈를 보고도 내가 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네, 했는데 네. 이제 저희 남편과 그래서 협의를 한 게 있어요. 명절 때는 서로의 집에 가지 말자. 각자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집에 가지 말자? 네, 서로의 집에 가지 말자. 오. 왜냐하면 명절이 긴 연휴잖아요. 네. 그 긴 연휴를 오로지 나의 가족, 그러니까 저한테는 남편, 남편한테는 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우리 가족의 휴일로 쓰자, 명절은. 그래서 명절 전후에 이제 뭐 집에 가서 식사 한번 하고 그 정도지, 이제 아예 결혼을 하면서는 각자의 집에 말씀을 야, 드렸죠. 역시 이혼 전문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쪽에 이러면 거의 뭐 이혼할 일이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댁에서도 그렇고 아마 우리 남편도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이혼을 할 만큼의 압박을 받을 만한 밀접한 접촉이 잘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남은 문제는 이제 그냥 우리 변호사님과 남편과의 그렇죠. 그거에만 딱 집중하면 되는. 그래서 서로의 가족 때문에 터질 일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명절 때문에 이혼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한 거로는 이제 보통 명절 지나서 이제 그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한테 받은 이제 뭐 피해나 마음의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혼을 결심한다라고 하면서 시부모님이나 뭐 장인 장모님한테 위자료 청구한다 하고 싶다 이런 발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가능은 한 이야기인가요? 부모한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사실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왜 드무냐 하면요. 상대적으로 이혼은 그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해 온 거는 증거가 분명치 않더라도 어떤 태도, 평소 말투 이런 것만으로도 쌓이면 그게 이제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 시부모님의 경우에는 사실 제3자기는 해요. 하지만 법률적으로 배우자나 직계 가족으로부터 그러니까 배우자의 직계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그건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고 또는 내 부모님, 내 직계 가족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혼 사유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되는 대신에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증거를 잡으셔야 돼요. 야, 근데 거기까지 가면은 거의 뭐 그냥 개싸움 아닌가요? 그쵸. 이제 판단에 우리 약간 유교적 관념, 전통관념상 부모는 안 건드린다. 약간 그렇죠. 서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쌍으로 이렇게 막 싸대고. 그쵸. 그래서 명절에 터지는 이혼들이 쌓이고 쌓였던 게 터지는 거구나라고 느끼시는 게 이미 그동안의 증거를 막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폭언을 들었던 것들, 막 서운했던 것들, 막 부당한 대우들에 대한 증거들을 막 카톡 내역들 아니면 심지어 녹음을 해서 이제 가지고 오시는데 그러면 위자료 청구가 그러면은 가능할 수 명절이 안 좋은 건가? 그렇다 보니까 명절에는 서로의 집에서 영향을 덜 받도록 내가 내 부모님을 좀 더 챙기고 내가 상대방한테 좀 더 배려하고 하는 그런 게 서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번엔 어디 가세요, 명절에? 명절에 저는 사이판에 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명절이라는 하나의 사건만을 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는 드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쌓여왔던 것이 명절에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명절을 계기로 나의 앞으로의 행복한 생을 좀 도모해보는 것도 깊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사이퍼는 뭐 자주 가시던데. 아,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명절은 저의 휴식일이니까. 그렇지만 명절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 남편 또는 내 아내의 집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우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혼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도 아니 근데 계시죠. 1년에 그 며칠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혼까지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래서 막 정신과에 미리 갔다 와서 안정제를 갖다가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만큼 부당한 대우라든가 그 명절이라는 압박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명절은 신나는데 그렇죠. 잘 이해는 안 그렇죠. 되지만 예.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명절이 끝나고 나서 이혼할 생각은 없는데 약간 남편한테 압박을 주려고 그 이혼 소장 같은 거 미리 받아놓고 상담받고 왔다고 얘기하고 일부러 그렇게 까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이거 아니면 가방을 달라 뭐 이런 구조로 가는 건가요? 예. 그런 경우를 사실 본 적도 있어요. 심지어 이제 저희한테 상담료 보내신 거 영수증을 이제 달라고 하셔가지고 영수증을 가지고 남편한테 보여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정말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과한 도발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 예를 들어 그걸 딱 봤어. 그러면은 아니 이 사람은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나? 난 진짜 너무 실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너무 놀라고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강경책은 사실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신 분들도 경험해 보기는 차라리 합니다. 그 위싱 리스트나 장바구니를 보여주시는 게 이렇게 맞아요. 차라리 뭐 내가 뭔가를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이러면 차라리 그게 낫지. 이걸 파탄내는 벼랑 끝 전술은 약간 좀 맞아요. 위험하다. 그러면 명절 이후에 이혼을 만약에 그래도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좀 이제 고려할 게 있을까요? 고려할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를 좀 명절 동안에 또는 명절 이전부터 있어 왔던 그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증거를 좀 잘 모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명절 이후에 이제 남편과 충분히 대화를 하려고 시도해 보시는 것 자체가 증거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명절에 이런 게 힘들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것에 남편이 아예 반응이 없다거나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점은 확실히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에게는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절은 또 다음 명절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화를 한번 진지하게 나눠보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막 종갓집 며느리들이나 결혼 전에 시부모로부터 미리 결혼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듣고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고 결혼했는데 막상 이렇게 명절 닥치고 하니까 너무 고된 거예요. 이혼을 결심해야 된다고 하면 그 약간 시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원래 합의된 건데 얘가 왜 이러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이혼 사유로 충돌하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이제 스탑 롤커론과 비슷한 결혼 전에는 나 현모양처가 꿈이야, 종갓집 며느리가 꿈이야 했다가 갑자기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결혼 사유에 충돌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게 어느 정도 수인 한도를 어느 정도로 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모양처가 꿈이었다 또는 종갓집 며느리가 꿈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와서 받는 대우가 너무 비인간적이다라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종갓집인 걸 알고도 했다면 어느 정도 그런 종갓집 며느리의 역할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해하고 들어왔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종갓집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해야겠어요 라는 얘기가 이혼 사유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애초에 들어요. 말하고 이런 거가 좀 있으면은 그거에 좀 반영은 되네요. 어느 그렇겠죠. 정도는. 네, 다만 이제 뭐 시어머니가 뭐 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활비를 뭐 주지 않을 거고 뭐 유산을 남겨주지 않을 거고 이런 식의 얘기나 뭐 그런 말은 할 수 있지 않아요? 자기 돈인데? 뭔가 계약의 형태로 만든다거나 뭐 계약서처럼 너는 뭐 가지고 오는 혼수가 없고 나는 뭐 집을 해주니까 뭐 너희는 시어머니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계약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사실상 뭐 굉장히 부당한 대우로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계약 자체도 뭐 민법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효과도 마찬가지로 부정을 할 수 있겠죠. 명절 때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맞아요. 그냥- 서로의 안부나 이제 묻고 건강하자 우리 건강하자. 뭐 행복하자. 어차피 몇 년 안 사는 거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런 취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정해야겠다 그러면은 우리 파운더스에 또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